네, 바이오와 에너지 메가 트렌드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화학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익 추이를 분석해 보고요.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웅선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혼자 나와 계시네요. 예. 네, 오늘 한번 잘 해봅시다. 먼저 글로벌 화학 기업들 최근 주가 동향이 좀 궁금해요. 지금 화학기업들은 미국이나 예를 들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고금리 때문에 이런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만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이미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보시면 그림에서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림이 잘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제 기조가 보면은 고금리에서 지금 이제 저금리로 중금리로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5.5%의 금리보다는 오히려 그 밑에 금리 쪽으로 더 떨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이런 화학기업들, 미국은 웨스트레이크, 레이크 케미칼, 그 다음에 인도의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내릴 거잖아. 그래서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내릴 거잖아요. 미국이 기준금리만 내리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상승하고 촉발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떨어졌는데 이미 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인도가 제일 먼저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한국의 기업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그다음 대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는 저점 매수할 상황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고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한국 기업들의 상태는 어떠냐면은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보시면은 미국이라든지 인도 기업하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네. 쭉 빠져 있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좀 빠져 있고, 그러니까 고금리 영향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쪽에 코로나에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고금리 때문에 실적 자체가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 자체는 다 묶어놨는데 이 중국이라든지 중국의 롱생 케미칼이라든지 페트로케미칼이라든지 뭐 대만의 포머사라든지 그다음에 사우디의 사빅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의 BASF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제 미국의 큰 고금리 때문에 수요를 줄이잖아요. 수요를 줄이니까 시가총액도 이미 좀 따로 떨어져 있다. 이건 이제 이 네 개 지역 같은 경우는 동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앞에 이제 한국까지 포함하면 5개 지역, 글로벌 5개 지역은 동행해서 고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반해서 미국이나든지 인도는 선제적으로 그래 뭐 지금 고금리인 걸 알겠는데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먼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가 동향 확인을 해봤는데요. 선진국에서는 미국, 그리고 이머징 시장에서는 인도가 강세다라는 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화학 기업들의 이 실적 추이는 어떤지가 궁금해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지금 고금리잖아요. 미국이 고금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요가 이렇게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10% 거의 9.3%의 그런 일이라면은 물가 상승률을 지금 현재 거의 한 3.3%로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진장에 애썼던 국가가 이제 미국이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고금리 상태를 유지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페드 기준금리가 지금 5.5%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적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실적 같은 경우가 고점 부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푸른색이 저게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실적이에요. 네.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뭐 3조 대 하던 영업이 순이익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5조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형태예요. 2023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금리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은 다 부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4분기 실적이죠. 이제 4분기에 이제 이미 이제 부러진 실적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될 겁니다.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실적이 부러졌는데 반토막이 나 있는데도 주가는 사상 올랐어요. 최고치로 올랐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선제적인 기업들은 이미
고금리에서 중금리를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가 촉발되니까 사상 최고치로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형태. 근데 인도는 참 특이합니다. 인도는 특이한 게 예를 들면 중국이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경제 부양을 아직도 덜한 그런 거에 비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보면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최고치 부근에서 조금 떨어지는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성장하는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인도 쪽이 아니겠느냐. 아직 이제 완전히 등장하는 지역.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자체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은 부러진 실적을 전부 다 확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웨스트레이크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의 릴라이언스가 사상 최고치에 적반하고 있다는 시가총액 그거를 더 주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금리의 대부분 실적 부진을 경험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강세인 곳은 인도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페드의 그 물가 상승률하고 기준금리를 보면은 왜 이게 미국 페드가 5.5%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물가가 3.3%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그림, 2008년도부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의 이런 지금 현재 3.3% 물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의 고금리 같은 경우는 5.5% 좀 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한 73에서 75 정도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현재 한 2.5에서 3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만 더 자신감만 회복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저는 본격적으로 인하하지 않겠냐. 그래서 추이를 미국의 페드 기준금리와 미국 물가 상승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금리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페드가 자신감을 회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물가가 조금 더 이렇게 3.3이라도 네. 조금 이제 금리를 내렸을 때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가도 잡았다. 그러니까 유가는 뭐냐면은 석유의 정산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석유 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서 많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활발하게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자신감만 있으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보고 타이밍을 잡는 전략. 아까 WAK는 올라갔잖아요. 올라갔고 인도의 릴라이언스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의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보다는 미국의 다우케미칼이라든지 뭐 한국의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겠냐. 뭐 대만의 풍호사도 괜찮지 않겠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이렇게 잡는 거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를 보고 저점을 잡는 거는 전통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늘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가 네. 한 20년 동안에 1000배가 났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으면은 1000억이 났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왜 1000억이 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은 이런 포스코 그룹의 내화물 기업이었어요. 내화물이 뭐냐면은 이렇게 포스코가 철광석도 사와요. 호주에서 사오고 이제 석탄도 사와가지고 석탄을 통해서 철광석을 녹이는 거거든요. 그걸 쇳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쌓는 벽돌을 만드는 이렇게 그를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흑연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음극재로 먼저 진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로 진출을 했죠.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은 이런 친환경에 예를 들면은 향후에는 보면은 이제 이런 에너지 쪽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다. 전기차. 그다음에 제일 진심이 또 포스코 그룹이 수소도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고 포스코 퓨처엠 먼저 대비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 쭉 뻗어가지는 못하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 계속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20년 동안에 1억을 넣었으면 1000억이 되는 그런 1000배의 투자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코프로 BM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제2의 포스코 퓨처엠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기차 시대, 전기차 쪽 보면은 요즘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죠? 그 양극재 선행 물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이랬는데, 그 제가 볼 때는 뭐 전기차 쪽에서는 뭐 동박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런 뭐 분리막 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후발주자로서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저번 시간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태양광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발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이런 거의 75%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일단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한국 기업들한테 발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기업들, 풍력 기업들,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예를 들면 포스코 홀딩스도 있지만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도 있지만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한국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제가 볼 때는 성장 산업이 있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한국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 기업 IR을 발표했을 때 얼마냐면 지금 현재 매출액이 한 25조 원인데 한 2030년 기준으로 50조를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의 더블로 가는 거잖아요. 네, 2배네요. 2배를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목표를 제시를 못했습니다. 시가총액도 보면은 그렇죠. 이 그림이 나오는데 25조 원 정도인데 이게 제가 그림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렇게 끝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2030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근데 약간은 뭐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도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6조, 7조로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저 그림에서 보면은 뭐 IR이라는 게 다 화근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화근할 수는 없는데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하냐면은 이 또 화학이 바이오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보면은 그 플라스틱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녹는 플라스틱이 있으면 좋잖아요. 해양에 오염 물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녹는 플라스틱, 예를 들면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연결되는 게 화학 기업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재 쪽인데, 소재 쪽은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동박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소재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입니다. 수소 쪽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을 전기분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 미국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5달러입니다. 한국은 킬로그램당 8달러인데 그게 2달러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 수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 버금가는 실적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킬로그램당 3달러를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수소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발전이라든지 수소 트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 생산이 문제인데 수소 생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많이 담당할 거라 봐요. 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이런 말레이시아가 보면은 이런 낮은 전력이 풍부해요. 그다음 호주의 서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우디의 북서부라든지,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남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수소 생산을 많이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을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2천만 톤인데 2천만 톤이면 유럽 전체 2030년 기준으로 그거를 수소를 지금 생산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를 유럽 내에서 하든지 유럽 밖에서 반반 1,000만 톤씩 하는 건데 그게 유럽 전체 전기량의 한 10% 정도가 약 10% 정도 차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방법, 두 번째는 성장 산업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뭐 한국 롯데케미칼, 뭐 미국 다우케미칼, 한국의 뭐 대한유화, 하나솔루션 이런 게 제가 볼 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학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가져보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함께하는 기업들의 또 긍정적인 관점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은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굿모닝 글로벌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